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매이신 저자 우리옥션 이성용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가장 여기 다 이쪽 근방에서 오신 건가요? 인천, 경기, 부천? 부산에서요?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부산에서?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약속드릴 것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전부 다 열어드릴 테니까 혹시나 제 강의에서 이제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제 혹시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온라인 강의 다시 다 열어드릴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복습하실 수 있도록. 이제 경매라는 게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번 공부를 하고 나면은 계속 까먹어요. 배운 것도 또 가물가물해지고 디테일한 부분에 가면 사실 특수 권리를 제대로 한번 익히고 나면은 이제 디테일 싸움이거든요. 논리적 이해가 되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강의 열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 권리 투자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니까 여기 오신 거죠? 네. 이것만 약속드릴게요. 반드시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지식들, 기술들, 능력들을 반드시 제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만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강의가 한 4월 초쯤에 끝나겠죠? 매주 토요일날 이제 한 번씩 하니까 그때 뒤부터는 아무튼 반드시 2배 수익 낼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고, 공부할 때 이것만은 이제 좀 부탁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필기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면서 칠판을 안 봐요. 사실 강의라는 게, 강의를 할 때는요, 이게 듣는 귀를 여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듣고서 완전히 이해를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하면요, 20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뇌가, 이 CPU가 과열이 돼가지고. 그렇게 집중을 하시고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것, 글로 공부하시는 것은 집에 가셔서 혼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전교에 1등 하던 애들 보세요. 막 여기 보고 필기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보고 있죠. 그렇게 해주시고, 프린트물, 뭐 교재가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호치케이스가 찍혀갖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다듬은 거예요. 쓸데없는 요소들을 없애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밑줄 칠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주면은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까지도 저는 좀 강제적으로 할 거예요. 제가 밑줄 칠하는 것만 밑줄 치면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칠하는 것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막 내 맘대로 이거 글씨 예쁜데 궁극적으로 하고 동그라미 치시고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부분 꼭 지켜주시고, 자, 강의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한 번씩 가다듬으시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법률적 정확하지 않은 상식들, 그런 것들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배치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저의 색깔도, 저의 기술들이 제대로 입혀질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도 오프라인 강의가 너무 오랜만이라 떨리네요. 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는 게 기술인데. 어디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목표, 목적, 그리고 방향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교감을 하고 공유가 된 상태에서 함께 갔을 때 조금 더 수업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목표들이 있겠지만, 어차피 하나겠지만은 좀 더 좁게 좁혀서 하나만 보고 가는 것. 그 알맹이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단 경매를 왜 할까요? 왜 투자하려고 하세요? 경매 투자를? 네? 뭐야? 물을 썰려고. 무?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부를 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엄청난 부자를 꿈꾸나요? 좀 노후에 걱정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어느 정도 내가 자식들 학교 잘 보내고 노후의 어떤 안정적인 생활, 사실 이 정도 우리 되게 소박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잘 안 돼갖고 사실은 재테크를 하려고 한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매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매매가보다 싸게 낙찰받기 위해서죠.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매매 시장에서 일반 매매가나 금매가로 사게 됐을 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지면은 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올라가면은 좋은 거지만
그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도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토지공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근거 없는 기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하는 이유는 일단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그럼 가격이 조금 떨어져도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본전은 될 수 있다. 특수 권리를 투자했을 때 반값 낙찰이 다 떨어져도 돼. 그래도 나는 20% 수익은 본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무의도 토지, 무의도라고요. 지금 인천에 을왕리 가기 전에 무의도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이제 평당 300만 원 정도 토지가 합니다. 이제 다리를 이제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배를 타지 않고 놀러 올 수 있죠. 을왕리에 사람 되게 많잖아요. 되게 그지 같아요. 무의 더럽고. 근데 무의도는 좋거든요. 거기가 이제 많이 개발될 건데 평당 300하는 제가 평당 150을 낙찰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의도에 다리가 건설이 되고 관광, 레저 도시를 육성을 하겠다는 목표가 세워지고 다리가 건설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150에 낙찰받았잖아요. 이미 다리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개발 계획들이 우리들에게 아직 알려지기 전에 몇 년 전의 시세로 저는 돌아가서 산 거니까 몇 년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거예요. 토지는 갭이 더 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데 자, 경매 시장에 대한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거 알고 가면 좋아요. 2005년도를 저는 항상 기준으로 둬요. 2005년도부터 경매 시장은 대중화되었어요. 우리 막 경매 끝물이다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일반 물건들 권리상하자 전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깨끗한 백지 상태에 등기 권리증이 들어와요. 명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도 명령 신청하면 돼요. 인도를 명령해달라는 신청 국가에게. 그리고 그거를 집행 권한으로 강제 집행해버리면 되는데 그거 누가 못해. 개나 소나 다 하죠. 경매 공부 안 해도 돼요. 입찰표 쓰는 법만 외우면 되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사실 금물이었어요. 그때 시작이죠. 이 이전까지만 해도요. 뭐 민사소송법까지 안 가도 돼요. 이 이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어떤 물건에 낙찰을 받아도 반값 낙찰이 됐던 시대예요. 2005년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일반 물건만 할 수 있는 지식으로 다 2배 수익 냈어요. 왜 그때 안 하셨어요? 대중화 안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중들이신데 대중화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어떤 그런 설명보다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나태하거나 아니면 탈만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러지만 않고 우리가 조금만 성실하면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때예요. 사실은 근면 성실하면 우리 그런 시대였거든요. 왜냐면은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던 때거든요. 이때가. 그러다 05년도가 정점이에요. 정점. 이때부터 더 이상 경제성장이 하지 않고 점점 경제성장을 통한 파이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 우리가 구구절절 맞으면서도 맞는 것 같지 않은 이야기가 돼버린 말이 있죠. 한 우물만 파면 성공한다고. 이게 지금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점점 우물에 물이 마르다 보니까 저 우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때부터 사실은 사람들이 서로가 가진 서로의 어떤 이제 파이들을 빼앗으면서 제로섬 게임이 되기 시작하면서 돌파구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의 금융지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노후 걱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많아졌죠? 이때부터. 이때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책 내용과 상관없이 제목에 부자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그냥 베스트셀러 됐어요. 저 때부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대중화가 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현재 2017년 어떤 상태요? 그냥 대중화도 아니고 초대중화가 된 상태죠. 근데 이 실체를 보자고요. 실체를. 경매인들의 80% 경매인들이요. 어떤 물건에 투자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물건 투자예요. 일반 물건들 중에서도요. 아파트, 빌라, 그쵸? 그리고 뭐 오피스텔 이런 거 투자하지 않나요? 그쵸? 일반 물건이란 전제하에 여기다 더 들어간다? 20에서 30평대가 수요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그리고 수도권이
거래가 더 활발하니까 수도권으로. 그쵸? 맞나요? 역세권 또 역세권 따지고. 일반 물건에 80%의 경매인들이. 그러니까 낙찰가가 어떻게 떠요 지금? 보셨어요? 101%, 98%, 뭐 89% 뭐 이렇게 뜨지 않아요? 물론 감정가는 상관이 없어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니까. 하지만 시세 조사를 해보면은 진짜 금매가에 낙찰돼요. 진짜 금매가 가까이. 그러면 경매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으면은 잔금 납부할 때까지 며칠 2주를 기다려야 되고, 잔금 납부하고 나서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뭐 배당 기회도 있을 것이고, 인도 명령 신청해서 뭐 명도가 잘하면 강제 집행까지 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은 최소한 아파트라도 좀 걸리게 되는데, 빠르면 3개월이지만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서류만의 싸움으로 권리분석 잘해서 뭐 낙찰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점유자가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내 보증금을 배당 못 받는,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쵸? 보증금 받아야 되는 돈인데, 그런 임차인들이 저항하겠어요 안 저항하겠어요? 내가 미워서 저항해요?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싸움까지 다 하고 금매가에 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매시장 끝물이다, 재미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딱 이 수준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대안이 공부 방향이에요. 대안 첫 번째, 우리들이 많이 두자는 아파트, 빌라, 뭐 빌라가 다세대지, 오피스텔 외에 토지, 상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단독주택, 또 뭐가 있을까요? 다가구, 모텔, 숙박시설, 그쵸? 모텔, 하다못해 공장 등의 용도의 물건에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눈에 뜨셔야 돼요. 안목을 가지셔야 되고, 반드시. 아, 내가 공장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공장을 내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강의 듣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제일 겁나는 게, 아파트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이게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사람은 집이 필요하죠. 바람을 피해야 되고, 그쵸? 그 중에서 제일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해야지 황금성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면서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모텔이나 다가구, 상가, 단독주택을 낙찰받아도 다 수요가 있어요. 다 수요가 있다고요. 달동네에 가면 안 살고 있나요 사람이? 그 후진데 꽉 차 있잖아요. 수요는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들이 쫙 있어요. 그쵸? 내가 여기에 있는 단독주택을 내가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10개의 단독주택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 3명밖에 없어. 그럼 이것 봐, 경매 신조자 말 듣는 게 아니었어. 이거 사면서 3명밖에 없네. 이거예요? 아니에요. 전부 다 5억에 내놨을 때 나는 2억 5천에 낙찰받아갖고 4억에 내놓으면 되잖아요. 빨리 팔려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수요 다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인 거예요. 가격이. 그쵸? 아무튼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플러스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익히게 될 특수권리 물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특수한 권리가 있다는 물건이에요. 특수한 권리가 있다는 물건인데, 일반적인 권리가 있다는 물건은 아니겠죠? 이 특수한 권리 물건은 낙찰을 받고 나서 내가 인수를 할 수도 있다는 물건입니다. 그 권리가 나한테 인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등기가 다 정리되고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나한테 남아있는 권리가 있어요. 뭐에 대한 권리겠어요? 돈에 대한 권리겠죠. 그럼 그 돈만큼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명칭의 권리가 들어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전부 다 비하지만은, 그 내막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게 껍데기 권리일 때,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때, 대부분 이런 권리들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고,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요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요건에 충족이 안 되면 그 권리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초보자들이 입찰하지 않는 물건들을 작은 경쟁 속에서 내가 싸게 낙찰받아서 그만큼의 자본 수익의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어렵나요, 이야기가? 용어는 어려운 건 좀 썼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플러스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공법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은 일단 그냥 육성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종합계획. 대한민국 전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에 대한 장기적인 광역 단위로 나눠서 20년짜리 계획입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그렇죠? 그 밑에 도시 기본 계획. 이제 광역별로 이제 광역권역별로 경기도가 있을 것이고요. 인천광역시가 있을 것이고 서울특별시가 있을 것이고 충청남도가 있을 것이고 전라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광역별로 이용 개발 보전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들이 또 세부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도시 기본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맞나요? 네. 그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이 있어요. 수도권 정비 계획이. 이런 거 맞춰갖고 전부 다 개발이 되고 이용이 되고 보전이 되는 것이지 정치인하면 으쌰으쌰 잘 뽑았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해야 될 거를 걔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돼야 될 것들이.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을 봤을 때 노무현 정권 때 한번 조금 바뀌고 이명박 정권 때 바뀌었죠. 대운하 사업하려고 바꿨죠. 대운하 사업하려고. 그 덕분에 제가 아라뱃길에서 불법 낚시를 많이 해요. 어쨌든 그거 외에는 딱 보니까 70%가 그대로 다 실현됐습니다. 70%가.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고수들은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딱 5년 전에 투자를 사놓고, 아니 이제 토지를 사놓고요. 5년 뒤에 기사가 빵빵빵빵 터져요, 막. 재개발한다고, 뉴타운 사업한다고, 그쵸? 그럼 그때 이제 고수들은 그래요. 이 기사 이제 나올 때 됐지. 언제 팔까?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사야 되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공법을 보게 되면은 미리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땅을 살 수가 있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땅을. 그러면 이게 3박자가 맞아요. 일반 물건에서도 이쪽 토지사업과 단독주택, 다가구, 모텔, 공장 등은 일반 물건으로 나왔어도 일단 모텔은 좀 특수성이 있죠. 특수 권리가 없어도. 그렇죠? 공장이나. 어쨌든 낙찰가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낮아요. 근데 특수 물건이니까 더 낮아지겠죠. 여기서 한 방, 빵. 그 다음에 특수 권리를 이용하니까 더 낮아지겠죠, 이 물건이. 그쵸? 두 번째, 빵. 근데 이제 특수 권리는 이제 지분 경매, 뭐 법정시장권도 마찬가지지만 원칙적으로 2년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제가 2배 수익이 됩니다. 2년 정도. 네. 뭐 더 빨리 낼 때도 있어요. 이번 파주권은 1년 안 돼서 냈으니까. 1년 됐나? 어쨌든. 자,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1년에서 2년 정도에. 그쵸? 그럼 이 시간 동안 토지공법상에 내가 공부를 잘해갖고 오르는 땅을 산다고 하면 마무리가 되었을 때 2배 수익만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2배, 3배, 5배, 6배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3박자가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돼. 앞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가 익혀야 돼. 그리고 집중해야 돼. 핵심 목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방향을 딱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제가 아닌 어떤 다른 강사분들이나 또 어떤 이제 멘토분들한테 배울 때는 거기 또 살을 채우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만 그냥 중심적으로 최대한 갈 것입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배울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럼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물 먹고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 내가 말을 하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다 지우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봐야겠다.